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파킨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영국 식민성 행정 직원의 수를 파악한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해군 장병과 군함의 수는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해군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기존 인원의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스스로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영국 식민성이 관리해야 할 지역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직원의 수는 평균 5.89%씩 증가했으며 1935년에 372명이었던 직원이 1954년에는 166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근거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하배증의 법칙.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경쟁자를 늘리는 방법보다 자신의 부하 직원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둘째, 업무배증의 법칙. 부하 직원이 늘어나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과정이 파생되어 결국 서로를 위해 계속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퇴직 후를 생각하여 산하기관을 키우거나 신설하려는 등 새로운 자리를 만들려는 욕구도 생깁니다. 공무원들은 재단이나 연구소 같은 정체불명의 공공기관들을 양성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거나 보유자금을 일부 투자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와 제약투자회사 대표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부의 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업가적 접근 방법으로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며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을 재구축하는 길을 닦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그와 같은 관행에서 뿌리내린 각종 규제의 철폐, 조직 통폐합과 인력 감축, 지출 비용 절감을 통해 정부 성장과 관료주의화를 떠받치는 원동력을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연방 부처와 독립기관들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국 이래 250여 년 동안 해마다 거의 2개씩 설립된 연방기관들이 과잉 규제로 목조르게 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8개의 연방정부 기관은 지나치게 많고 이 중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도 많으며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99개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 심사하여 절반 이상을 해고하고 해직자에게는 상당액의 퇴직금 패키지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어 2024년 현재 130만 명이 근무 시간의 40% 정도인 주당 2-3일씩 하는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축된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많은 부분은 정부 기능 목록에서 삭제되고 남은 부분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대체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 지출 규모인 6조 8천억 달러의 30%인 2조 달러가량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는 총 2,130억 달러이므로 절반을 퇴출시키면 1천억 달러 정도의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국방 예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방부 지도부는 연간 8천억 달러가 넘은 국방부 내부 예산의 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개항 및 조달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1970년대 들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영국은 그 정도가 심했죠. 제조업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은 한때 조선업의 왕좌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붕괴되어 버렸죠.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노조의 배타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영국 정부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붉지만 어느 누구도 복지 지출 삭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1974년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24%였고 노조의 파업과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영국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죠. 1976년에는 IMF의 금융 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는 이런 시기에 최초의 여성 총리로 집권하게 되죠. 대처리즘은 대처의 재임 기간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하며 추진한 사회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를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철의 여인이라 불립니다. 특히 재정정책으로 소득세를 인하하고 부족한 세수는 8%이던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여 보충하죠. 역진성이 강한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보수당은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로 1983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상대로 압승합니다. 대처 총리는 레이건과 긴밀히 협조하며 런던이 미국 월가와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